다정낭독. (5장) 복도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한동안 메리 레녹스에게 하루하루는 똑같이 흘러갔다. 매일 아침 테피스트리가 걸린 방에서 눈을 뜨면 마사가 벽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불을 피우고 있었다. 매일 아침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이 방에서 아침을 먹었으며 아침 식사 후에는 창 밖으로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져 하늘까지 기어오르는 것 같은 거대한 황야를 내다보았다. 한참을 바라보고 나면 밖에 나가지 않으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 메리는 그것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몰랐고 길과 가로수길을 따라 빠르게 걷거나 심지어 뛸 때 느린 혈액이 돌기 시작하고 황야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싸우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뛰는 건 몸을 따뜻하게 하려는 것뿐이었고 얼굴을 향해 달려들고 으르렁거리며 보이지 않는 거인처럼 메리를 밀어내는 바람이 싫었다. 하지만 야생아인 헤더위를 휩쓸고 온 거칠고 신선한 공기를 크게 들이마실 때마다 마른 온몸에 좋은 무언가가 폐를 가득 채웠고 메리도 모르는 사이 창백한 볼에 붉은 생기가 생기고 흐릿했던 눈이 밝게 되고 있었다. 거의 종일 밖에서 보낸 며칠 뒤 어느 아침 눈을 떴을 때 메리는 배고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우뜨밀 죽을 경멸스럽게 흘낏 보고 밀어내는 대신 숟가락을 들어 먹기 시작해서 그릇이 빌 때까지 싹싹 먹었다. 오늘 아침은 잘 먹었네, 그렇지? 마사가 말했다. 오늘은 맛있어, 메리가 말했다. 자기 자신도 약간 놀랐다. 황야 공기가 아가씨한테 입맛을 준 거예요. 마사가 대답했다. 입맛뿐 아니라 먹을 것도 있으니 정말 다행이죠? 우리 오두막에는 입맛은 있는데 먹을 게 없는 식구가 12명이나 있거든요. 매일 밖에 나가서 놀아요. 살이 좀 붙을 거고 그렇게 노랗지도 않게 될 거예요. 난 놀지 않아. 메리가 말했다. 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놀 것이 없다니요. 마사가 소리쳤다. 우리 애들은 막대기랑 돌멩이를 가지고 놀아요.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죠. 메리는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지만 이것저것 구경하기는 했다.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정원을 빙글빙글 돌고 공원한 산책로를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가끔 벤 웨더스태프를 찾았지만 몇 번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도 그는 메리를 쳐다볼 겨를 없을 만큼 바쁘거나 너무 무뚝뚝했다. 한 번은 메리가 그에게 다가가는데 삽을 들어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돌아서 버렸다. 메리가 어디보다 자주 가는 곳이 있었다. 담으로 둘러싸인 정원들 바깥의 긴 산책로였다. 양쪽엔 헐벗은 화단이 있었고 담벼락을 따라 담쟁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다. 벽의 한 부분은 짙은 초록빛 잎이 다른 곳보다 더 무성했다. 오랫동안 그 부분만 손질하지 않은 것 같이 보였다.
나머지는 깎아서 깔끔했지만 산책로의 이 아래쪽 끝 부분만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채였다. 벤 웨더스태프와 이야기를 나눈 며칠 뒤 메리는 발을 멈추고 그것을 알아차렸다. 왜 그런지 궁금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긴 담쟁이 줄기를 올려다보고 있을 때 주홍빛의 번쩍임이 보이고 또렷한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벽 꼭대기에 벤 웨더스프의 울새가 앉아 작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메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 메리가 소리쳤다. 너구나, 너지? 마치 울새가 자기 말을 알아듣고 대답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이 말을 건 것이 메리에게도 조금은 이상하지 않았다. 울새는 정말 대답했다. 지저귀고 짹짹거리며 벽 위를 깡총깡총 뛰었다. 마치 온갖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다. 메리에게는 울새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록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좋은 아침. 바람 좋지 않아? 해도 좋지 않아? 다 좋지 않아? 같이 짹짹거리고 깡충깡충 뛰고 노래하자. 어서, 어서. 메리가 웃기 시작했다. 울새가 벽 위를 깡총깡총 뛰고 짧게 날아다니자 메리가 뒤를 쫓아 달렸다. 불쌍하고 마르고 누렇고 못생긴 꼬마 메리. 잠깐이지만 정말로 예뻐 보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좋아. 메리가 산책로를 따라 총총 달리며 소리쳤다. 짹짹거리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어보기도 했는데 휘파람은 전혀 불 줄 몰랐다. 하지만 울새는 충분히 만족한 것 같았고 짹짹거리며 휘파람으로 화답을 했다. 마침내 울새는 날개를 펼치고 나무 꼭대기로 날아가 앉아서 크게 노래했다. 그것이 메리에게 울새를 처음 보았을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때도 울새는 나무 꼭대기에서 흔들거리고 있었고 메리는 과수원에 서 있었다. 지금 메리는 과수원 반대편에 있었고 벽 바깥 산책로에 서 있었다. 훨씬 아래쪽이었다. 그리고 벽 안에 같은 나무가 있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정원 아니야. 메리가 혼잣말을 했다. 문 없는 정원이야. 울새는 거기 살아.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고 싶어. 메리는 첫날 아침 들었던 초록 문까지 산책로를 따라 올라갔다. 그 다음 다른 문을 지나 산책로를 달려 내려가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멈춰서서 올려다보니 벽 너머에 그 나무가 있었고 울새는 노래를 막 마치고 부리로 깃털을 매만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정원이야. 메리가 말했다. 확실해. 메리는 과수원 쪽 벽을 돌며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전에 발견한 것과 같은 결과뿐이었다. 문이 없었다. 그러고는 다시 부엌 정원을 지나 담쟁이 뒤덮인 긴 벽 바깥 산책로로 나가서 끝까지 걸으며 살펴보았지만 문이 없었다. 반대쪽 끝까지 걸으며 다시 살펴보았지만 역시 문이 없었다. 정말 이상해. 메리가 말했다. 벤 웨더스태프가 문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문이 없어. 하지만 10년 전에는 분명 있었을 거야. 크레이븐 씨가 열쇠를 묻었으니까. 이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을 곱씹게 해서 메리는 꽤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다.
미스 스웨이트 저택에 온 것이 후회스럽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다. 인도에서는 항상 덥고 너무 나른해서 무엇이든지 관심을 가지기 어려웠다. 사실 황야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바람이 어린 두뇌의 거미줄을 걷어내기 시작했고 메리를 조금씩 깨우고 있었다. 메리는 거의 하루 종일 밖에서 보냈고 밤에 저녁 식사 자리에 앉으니 배가 고프고 졸리고 편안했다. 마사가 제잘제잘 떠들어도 짜증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마사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은 것 같았고 마침내 질문을 하나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저녁을 다 먹고 벽난로 앞 깔개 위에 앉은 뒤 물었다. 크레이븐 씨는 왜 그 정원을 싫어해? 메리가 말했다. 메리가 마사를 곁에 있게 했고 마사도 전혀 싫어하지 않았다. 마사는 아주 어렸고 형제 자매로 북적이는 오두막에 익숙했기 때문에 아래층 커다란 하인 식당에서 하급 집사와 수석 하녀들이 자기 요크셔 말투를 놀리고 촌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수군거리는 것이 따분했다. 마사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고 인도에서 살다 와서 흑인들에게 시중을 받았다는 이상한 아이는 마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히 신기한 존재였다. 마사는 메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벽난로 앞 깔개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아직도 그 정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사가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딱 그랬거든요. 왜 싫어하는 건데? 메리가 집요하게 물었다. 마사가 발을 몸 아래로 접어 넣고는 편안한 자세를 잡았다. 집 주위로 바람 우는 소리 들어봐요. 마사가 말했다. 오늘 밤 황야에 나갔으면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메리는 우더린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거인이 집을 두들기며 벽과 창문을 때려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처럼 텅 빈 울부짖는 소리가 집 주위를 빙빙 도는 것이다. 하지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어찌된 일인지 그 덕에 빨간 석탄불이 있는 방 안이 아주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건데? 메리가 귀를 기울인 뒤 물었다. 마사가 알고 있다면 기어이 알아내겠다는 뜻이었다. 마침내 마사가 알고 있는 것을 털어놓았다. 있잖아요. 마사가 말했다. 메들록 부인이 그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집에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많거든요. 크레이븐 씨의 명령이에요. 주인의 고민에 하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정원만 아니었으면 주인 어른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정원은 크레이븐 부인의 정원이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부인이 직접 가꾸신 거예요. 부인이 정말 사랑하셨고요. 두 분이 직접 꽃을 돌보셨어요. 정원사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두 분이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몇 시간이고 거기서 책을 읽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부인은 아주 어린 분이었는데 오래된 나무에 의자처럼 휜 가지가 있었어요. 부인이 그 위에 장미를 키우시고 거기 앉고는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앉아 계실 때 가지가 부러졌고 땅에 떨어져서 너무 심하게 다쳐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의사들은 주인 어른도 미쳐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정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후로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고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메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빨간 불을 바라보며 바람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전보다 더 크게 우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메리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사실 미스 스웨이트 저택에 온 이후 4가지의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울세를 이해하고 울세도 자기를 이해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바람 속을 달려 피가 따뜻해졌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하게 배가 고팠으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메리는 성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람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다른 무언가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와 거의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기이한 소리였다. 마치 어딘가에서 아이가 우는 것 같았다. 바람 소리도 가끔 아이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는 했지만 이윽고 메리는 이 소리가 집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들린다는 것을 확신했다. 멀리서 들려왔지만 분명 집 안이었다. 메리는 몸을 돌려 마사를 바라보았다. 누가 우는 소리 들려? 메리가 말했다. 마사의 얼굴에 갑자기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니요. 마사가 대답했다. 바람 소리예요. 가끔 황야에서 누가 길을 잃고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해요. 온갖 소리가 나거든요. 아니야, 들어봐. 메리가 말했다. 집 아니야. 저 긴 복도 어딘가에서 바로 그 순간 아래층 어딘가에서 문이 열린 게 틀림없었다. 세찬 외풍이 복도를 따라 불어왔고 2 사람이 앉아있던 방문이 쾅 하고 열려 젖혔다. 둘 다 벌떡 일어나서는 순간 촛불이 꺼졌고 울음소리가 저 멀리 복도를 따라 쓸려가면서 아까보다 훨씬 뚜렷하게 들렸다. 거봐, 메리가 말했다. 내 말이 맞잖아. 누군가 울고 있어. 어른이 아니야. 마사가 달려가 문을 닫고 열쇠를 잠갔다. 하지만 그 전에 둘 다 저 먼 통로 어딘가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바람마저도 잠시 울음을 멈추었다. 바람 소리였어요. 마사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바람이 아니라면 설거지하녀 베티 버터보스일 거예요. 하루 종일 이가 아팠거든요. 하지만 마사의 태도에 깃든 불안하고 어색한 무언가가 메리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메리는 마사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다.